부정선거를 누가 하느냐? 선관위가 이 부정선거를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어요.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하자. 아니, 모든 선거는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과 진 사람. 모든 선거는, 모든 투표는 편을 가르는 겁니다. 편을 가르되 다수결에 의해서 승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편 가르는 게 나쁘다면은 투표 금지해야죠. 이 지구상에서 합법적인 투표, 민주적인 투표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야당은 아마 세계에서 민주당이 유일할 겁니다. 이것을 단속하지 않는 선관위가 있다면 이 선관위는 뭡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약 아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씨가 제안한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이 안 나간다. 안 나가서 이게 투표가 성립 안 된다는 사태가 일어나면 이 책임은 세 군데에서 나눠져야 돼요. 가장 큰 책임은 선관위입니다. 투표 거부 행위, 즉 민주주의 반대 행위를 허용한 것,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허용함으로써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 눈치 보이도록 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 이 책임을 우리가 선관위에 물어야 돼요. 더구나 선관위는 이런 짓을 과거 좌파 정권 이래 줄곧 해왔습니다. 항상 좌파 세력한테 유리하도록 선거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관위 직원 중에 2009년에 보니까 한 70%가 그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 이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뒤에 언론에서 쓰더니까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만은 성향으로 봐서 민노총 성향이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아니 민노당이 뭡니까 이게? 종북 세력의 살인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성향에 빠진 사람이, 종북 세력이라는 건 뭐냐? 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한다는 세력인데 그 세력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 선거 관리를 하면서 실무 직원으로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 같은 경우에 이 대한민국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가 당선되면은 괜히 다른 걸, 사소한 걸 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당선 무효를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이 범법하는 것은 눈 덮고 봐줘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길로 가는 그런 것을 이 선관위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끝내고 나서 우리는 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장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한나라당.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했어요. 특히 이 박근혜 진영 사람들은 사실상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 당론은 오세훈 씨를 지지한다고 해놓고 각자 따로 노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반대를 해왔다. 아마 이 오세훈 안이 부결이 되면은 아마 이 여파가 한나라당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아마 큰 변화를 겪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24일 날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행동파 골수 보수층입니다. 24일에 투표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졌을 경우입니다. 졌을 경우에 그 분노를 어디에 폭발시킬 거예요. 하나는 선관위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한나라당이 될 겁니다. 너 한나라당 때문에 졌다.
한나라당 때문에 졌다. 한나라당을 차라리 깨는 게 낫겠다. 한나라당이 분열되어 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재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한나라당 으로 가해졌을 때 한나라당 안에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축적되고 있다. 정치적 에너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분노의 에너지입니다. 분노의 에너지. 그런 점에서 차라리 오세훈 씨가 지는 게 우리 정치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럽게 지는 거고 하나는 당당하게 지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이 보면은 당당하게 지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경우가 거의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고 이긴 것이 나중에 지는 이유가 되는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한국의 보수층에 하나의 인물이 생겼어요. 오세훈이라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을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입니다. 특히 저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 안 세운 걸 보고 그러나 이번에 이 복지 포퓰리즘을 걸어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그리고 국민 전체가 결정을 해보도록 하는 이 계기를 만든 것은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가지고 한번 국민들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자. 근데 생각을 해본 걸 결과로는 상당히 복지 포퓰리즘 반대 여론이 많은 것이 확인됐어요. 다만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얻었어요. 오세훈 씨의 승부수에 의해서 많은 것이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승부수는 주로 좌익 진영이 했어요. 좌파 진영이 했어요. 예컨대 김종필과 김대중이 손을 잡는 거는 그 다음에 정몽준과 노무현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단일로 하는 이런 일종의 승부죠. 이것도 승부입니다. 그때 노무현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전부 좌익 쪽에서 드라마를 연출을 하고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 세력 우파 진영 보수층에서 이런 정치적 승부가 있었느냐, 정치적 드라마가 있었느냐 하면은 없죠. 없습니다. 다만 1987년 6.29 선언이 있죠. 6.29 전두환 노태우 합작에 의해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직선제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버린다. 단숨에 노태우 씨가 가장 인기 없던 사람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이번 오세훈 시장의 이 도전은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이 보수 진영에서 된 최대의 정치적 승부예요. 이 승부를 하는 사람은 이기든 지든 반드시 덕을 보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사고 안 치면은 잡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